인사 먼저 드릴게요. 아이들 논술 가르치는 강사 이호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그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앞에 좀 빠르게 진행하고 조금 더 이제 많은 시간을 질의응답 시간에 할애해서 궁금하신 점들 좀 구체적인 것들 다 좀 상세하게 응답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 논중과 추론에서는 인문논술 팀장 맡고 있고요. 대치 두각하고 미탑하고 예섬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거는 그 전체적인 인문 논술의 작년 경쟁 상황에 대한 경향성 정도만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디테일한 것까지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아서, 그리고 몇 가지 조금 올해 이제 바뀐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시면, 일단 먼저 보실 건 요거 마지막에 있는 게 전체 3개년의 앞에 15개 대학의 인문계열의 논술 전형의 경쟁률 변화 추이입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같이 관련해서 보실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개는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대개는 다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데를 좀 보면 한양대학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한양대는 작년까지는 뭐가 없죠? 최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인문 논술에 대한 지원 성향은 뭐냐면, 문과 학생들이 뭐 특화된 전형이기 때문에 좀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이 어떤 뭐 방향이 있는 게 아니고, 실은 퇴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퇴로가. 그러니까 정시에서 이제 일단은 논술 전형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학생부에서 이제 컷당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학생부로 6개 수시 원서를 쭉 쓸 수 있으면 논술은 사실 안 쓰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죠? 이걸 이제 컨택했다는 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경쟁률이 이렇게 높다는 얘기는 지원을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시험을 봤을지 이제 보지 못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그 얘기는 판단과 예측을 수능에서도 좋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고, 이 전형 안에서도 최저가 있는 전형들을 피하고 최저 없는 전형을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문과 학생들에게 논술은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필수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는 것 같다. 좀 디테일하게 몇 개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작년에 그 고려대학교가 새롭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수시 6장 카드 중에 고대가 새롭게 포션을 잡아먹게 되면 앞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들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연세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요. 성균관대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좀 받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대학은 서강대학교. 그러니까 앞에 대학들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강대는 그렇지 못하죠. 이건 같은 날 시험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날. 동시간대에, 그래서 고대 성균관대 조합을 많이 선택하고 고대 서강대 조합을 이제 선택을 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서강대 지원자들이 아마 요거 빈틈 좀 노렸을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증가 추이에 비해서 이 성균관대학교가 갑자기 크게 증가하잖아요. 사실 요것도 이 한양대 추이하고 좀 비슷하게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성균관대학교가 유일하게 탐탐을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대학들은 탐구 하나만 반영하는 건데 탐탐만 반영한데, 실은 이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은 이 공통 모수를 차지하는 과목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최근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추이가 공통 수능이 시작하고 있는 시점과 똑같습니다. 시치말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탐러들한테 사탐러들이 밀리는 거예요, 계속. 국어 수학에서 여의치 못하니까 탐탐영 이렇게 맞추고 싶은 건데, 성균관 대학교가 상위권 되면 그걸 허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화여대나 숙대 이건 이제 상당히 낮잖아요, 그죠? 그중 이화여대 굉장히 낮죠, 그죠? 요거는 여대에 대한 비선호가 있기도 하지만 이대가 동라인에서는 압도적으로 최적이 높습니다. 올해 요게 풀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마 이대에 대한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주게 될 거고, 그 선택지 하나가 아마 중대에 대한 부분으로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요 경희대, 한국외대, 건국대, 동국대가
약간의 차이를 두고 비슷한 층위의 대학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외대가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낮죠. 요 네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2합 4 기준으로 높아요, 최저가.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경희대학교가 이 네 대학 중에서는 이제 흔히 정시 라인업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죠. 선호도가 있는 대학인데 2합 5 기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최저가 낮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서를 일단 많이 쓰는 거야. 일단 최저를 충족하고 아니고와 무관하게. 상대적으로 이제 건국대, 동국대, 건국대가 갑자기 늘어나죠. 요건 작년에 이제 그 자율 전공 또는 이제 융합 전공, 이제 그 무전공으로 굉장히 많이 뽑았잖아요. 그 이슈가 건대에서 크게 작동했던 거예요. 150명 정도 아주 크게 뽑았거든요. 근데 건대는 올해 이거 아직 미발표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뽑을지 안 뽑을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추이들이 있어서 지금 사탐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아마도 올해도 이런 그 경쟁률이 좀 치솟을 여지들이 좀 있다. 왜냐하면 이제 몇 가지 이제 뒤쪽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할 텐데, 변화된 포인트들이 고대 최저가 현실적으로 좀 완화된 부분이 고대 경영이 2합 4.5에서 4.8로 바뀌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한양대학교가 최저가 생기긴 했으나 3합 7로 상위권 대학 엄청 낮아요. 상위권 대학 중에서 상위권 대학 엄청 낮게 설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대가 이제 2합 5 기준으로 현실적인 기준을 바꿔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열어놔서 아마 조금 더 경쟁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계열별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인 숫자하고 크게 벗어나 있는 계열은 이제 이 기타라고 분류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간호학과, 그 다음에 체육, 그 다음에 의류, 의상, 이렇게 굳이 분류하자면 문과 전공들 중에서 뭐 약간 그 전문성이 좀 있을 법한 그런 과들에 대한 선호도가 있긴 있어요. 물론 최저 충족률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건 이제 사실은 경희대 한의가 압도적이긴 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전통적인 문과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과학이 조금 더 높죠. 사범대에 대한 비선호가 압도적으로 높고 있고, 상경계열은 이 숫자가 상당히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상경계열에서는 수리 논술을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과 수리 논술 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좀 쉬운 수리 논술이긴 하나 사탐 선택자들한테는 불편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낮은데 이 실질 경쟁률이 되게 높아서 여전히 이제 좀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은 뭐 특별하게 뭐 간호 이런 게 아니라면 최근에 이제 입시 전략 카드 쓸 때 문과 지형에서는 학교 네임드가 우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 세대들처럼 원 메이저 세대가 아니잖아요. 전공 하나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애들이 아니고 그냥 학교 들어가면 무조건 다 멀티 전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요 입학 시점의 전공을 똑같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과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조금만 넓게 보시면, 뭐 이를테면 이런 비선호와 관련된 이 전형들을 전략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조금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논술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거고, 가능하면 논술 시험을 보지 말자는 게 이제 모토예요, 사실. 농담 반 진담도 섞여 있습니다. 진짜 애들이 안 보면 저는 이제 할 일이 없어져서 좀 문제긴 하지만, 여튼. 왜냐하면 논술 시험을 본다는 건 플레인 A에 해당하는 주전형에서 밀렸다는 얘기거든요. 일단 논술 원서를 썼다는 얘기는 일단은 학생부에서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실제 시험장에 갔다는 얘기는 수능이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상황에서 애들이 시험 보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쭉 가면서 나는 학생부를 쓸 수 없구나 라는 상황에서 선택지로 논술을 갔어요. 물론 뭐 대부분의 공부는 수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목요일에 수능을 봤어요. 가채점을 했는데 예쁘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이미 완벽하게 무너진 거예요.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금요일날 하루 쉬고 토요일날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막 100대 1, 200대 1 이래요. 그러면 교문 앞에 뭐 2만 명, 3만 명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력해질 대로 무력해진 상태에서 굉장히 작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시험장에 가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거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를테면 논술을 안 쓰려면 일단 학생부로서의 반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학생부는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사실. 지정된 거고 이제 내가 어디 쓸 수 있는지 선택만 하시는 거예요. 남은 1학기, 지난 4학기를 뒤엎을 수 있으면 상황은 절대 안 벌어집니다. 불가능해요, 사실 그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 판단이 끝났고 학교에서 가이드 쳐준 대로 가면 되는 거다. 물론 이제 2단계 뭐 이런 면접 이런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죠? 그리고 수능을 일단 완벽하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뭡니까? 하루짜리 시험, 하루짜리 시험, 하루짜리 시험. 게다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침 8시부터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밤 8시에 시험 보면 좋겠죠? 그죠? 요 아래 숫자를 잠깐 봐주실래요? 제가 지도했던 우리 재수반 친구의 강남지성 담임반의 수능 성적이에요. 저 칠이 어떤 칠이냐면요, 어머니, 아버님. 집에 와서 가채점 해보니까, 야, 이거 망했네. 이게 아니고요. 마킹을 16번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숫자들 아닙니까? 저 같으면 무력하게 넘어졌고, 뭐 그냥 포기하고 짧게는 1년이고요. 길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준비한 시험이에요. 딱 1교시 지나자마자 이게 끝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 중에 절반은 만점입니다. 근데 또 왜 그래서는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1교시 리스크가 이렇게 클 수 있어요. 하루짜리 시험이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시험이 예쁘게 떨어지면 논술 원서 썼던 거 안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그 무력한 상황에서도 기회는 가져야 되잖아요. 이 친구한테 그것도 네 실력이니까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사실은. 한 번쯤은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준비를 좀 하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우선은 그 막 100대 200대 이런 숫자들을 일단 현실적인 숫자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수능 체제를 맞춰야 된다. 두 번째로 원서 좀 제발 좀 제대로 쓰자. 주변에 이제 사실은 논술 합격한 분들을 보기가 힘들죠. 그죠? 사실은 뭐 우리 주변에 없어 그렇지 누군가는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뭐 안 뽑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뽑는데 왜 내 주변에는 없을까 하잖아요. 그쵸? 생각보다 합리적인 원서를 쓰지 않는 경우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요건 잘 보시면 이제 아까 봤던 경쟁률은 이제 원서 쓰는 시점에서의 이제 최초 경쟁률이에요. 그러니까 원서를 쓴 애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실질 경쟁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저를 맞춘 애들. 최저 없는 데는 똑같겠죠. 그리고 요 최종 경쟁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이제 시험장이 간 아이들. 뭐 이를테면 수능을 잘 본 아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저 맞췄지만 안 가겠죠. 그렇죠? 또는 뭐 아주 적겠지만은 학생부를 붙어서인데 수능까지 보고 수능 아주 잘 봤을 수도 있죠. 그죠? 일단 1차 경쟁률이 서강대만 보더라도 이렇게 100대 1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최저 맞추면 다소 현실적인 경쟁률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만 최저를 맞추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죠? 그거 맞춰주면 괜찮지 않을까. 중앙대는 더 낮습니다. 최저 충족률이 5명 중에 1명이에요. 최적이 조금 높아서 그렇죠. 경희대도 이 100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이 최종 경쟁률은 심지어는 정치학과 같은 경우는 15대 1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15대 1 정도 되면요. 학생부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학교 내임도 떨어지게 되면 한국 애들 아까 조금 전에 최저가 높아서 경쟁이 좀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세요. 한 자릿수 경쟁률인 거예요. 쉽지 않죠. 동국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 경쟁률이 10대 1까지 떨어지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두 번째는 원서를 좀 합리적으로 써야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한 스텝들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서 우리 언제 써요? 9월 둘째 주에 써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써요? 아이의 성실함? 아이의 예쁜 얼굴? 이거 보고 쓰는 겁니까?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하네. 그럼 너 연대 붙겠구나. 이럽니까? 아니면 도남동에 살면 고려대 쓰고 연희동에 살면 연세대 쓰고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논술 시험 잘 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논술도 논술 지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언제 만들어야 돼요? 원서 쓰기 전에 만들어야지. 그래도 합리적인 원서를 쓰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대부분 원서 쓸 때, 야, 너 수능 보면 성균관대는 합격하겠네. 그럼 연세 써, 연세대 써, 연세대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은 거죠. 그래서 합격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걔가 수능을 잘할 가능성이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논술을 잘할 수 있을지도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 수강생들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인 거잖아요. 저는 과제를 예쁘게 한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래서 9월 달에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7, 8월 달에는 수능으로 치면 봉투 모의고사 같은 풀텍스트 시험을 보고 한 8차례 정도의 지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도 원서를 쓸 때 신뢰할 만하고 그냥 야,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쓰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 듣고 막 막연하게 쓰지 않아요. 현실적인 자신감을 가져야 아이가 노력도 더 하게 되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도 선생님 괜히 그냥 저희가 선생님 우리 스님 수강생이라고 그냥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불편한 사실을 만나게 되기도 하죠. 선생님, 아니 6개월, 7개월 보내놨는데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모르죠, 그건. 그죠? 그러기 위해서 실제 공부는 6월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논술 공부를 언제 한다? 아니요. 수능 끝나고 합니다. 그때 되면 엄청 많아져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때가 9월 끝나고요. 세 번째로 많이 하는 때가 6월 끝나고 와요. 그러니까 논술은 누가 더 잘하냐의 게임이 아니라 누가 덜 못하냐의 게임인 거예요.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준비하시고 원서 쓰시게 되면 좋은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제 수강생 중에 이제 연대고대 합격생들한테 인터뷰 질문지 던지고 좀 받은 건데 공통된 답변들이 돌아와서 제가 뽑아왔어요. 일단 제발 도피성 전략으로 논술 선택하지 마라. 이를테면 최저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전략적으로 막 9월, 10월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막 최저 맞출 때 저는 수학 자신 없고요. 수학 포기하고요. 저 국어는 자신 없고 국어 포기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탐구 요거 하고 요렇게 두 개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지 마라. 얘가 그러잖아요. 탐구 100% 뒤통수 때릴 확률 아주 높다. 수능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어떤 느낌? 난 논술 따위 없어도 된다. 난 수능으로 가겠다. 근데 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전략으로 플랜 B를 가져가겠다는 느낌으로 차분하게 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 나온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공통된 아이들의 합격자들의 답변들이에요. 자, 바뀐 거 몇 가지만 빠르게 짚어드리고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최저 바뀐 거. 그래서 올해 이제 경영이 이렇게 바뀌어서 고대 조금 경쟁이 높아질 것 같고요. 성균관대는 이거 막 고민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많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봤더니 기타가 엄청나게 계열 중에서 경쟁률이 높았잖아요. 그만큼 조금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선택해보고 싶은 마음이 문과에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 철학과 역사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취업이 도움이 될 만한 거 선택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대에서 올해 언어 논술 보고 공대나 자연 계열에 쓸 수 있게 해놨어요. 붙는 것과 다니는 게 다른 문제여서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컴퓨터 공학과 붙고 경제학 공부하면 돼요. 컴퓨터 공학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멀티 전공 할 거니까. 학교 네임들을 선택할 때 좀 고민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여기를 이제 처음에 드는 생각이 우선이에요. 누가 쓰겠냐라고. 문과 학생들이 아마 안 쓸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자연계열 친구들 중 여기를 쓰려면 그쪽 일단 수리해서 밀려야 돼요. 밀리고 이쪽에서 언어를 기초를 따로 배워야 돼요. 걔들보다는 우리 애들 더 잘 쓸 확률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 일단 선택지 중에 하나로 열어놔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서강대, 뭐 한양대, 이화여대 쭉 이렇게 이제 바뀐 게 좀 있어서 올해 이제 상위권 10개 대학 중에서는 중앙대를 제외하고 학생들을 반영한 데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논술 100%입니다. 그러니까 최저하고 논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한양대와 3합칠로 바뀌어서 좀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오긴 했으나 아마 경희대나 최소 성균관대, 서강대 정도의 경쟁률은 보일 것 같다. 그죠?
그다음 이화여대 2합 5로 완화되어서 이대 경쟁률도 올라갈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이대를 선택하지 않고 중대를 선택했던 친구들이 소폭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중대가 조금 더 말랑말랑해질 확률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렇죠? 그 밑에 있는 대학들 변화들이 있는데 나중에 좀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거 하고요. 시간표 잠깐 말씀드리고 일단은 단단하게 준비한다는 건 긴 호흡을 가지고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자들의 공통된 말은 실은 논술 공부,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시간 4시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의 선에서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또 이어서 쭉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